네, 반갑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어제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 기운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또 들어간 모습인데요. 하루 올려놓고 하루 팔고 계속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관망세를 일단 보였습니다. 뭐 손매수 기조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매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관망세를 유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종목들 뭐 2차전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여를 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또 얘네들은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조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점이 되어야지만이 아마도 2500포인트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붙잡아 놓고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자금 이동이라든지 또는 개인들이 대형주에 접근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오늘도 빨간색 양봉입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일단 0.4에서 0.5 정도까지 한번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 약간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데드크로스 21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데드크로스 국면인데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려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통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2490까지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도 일단 좀 남아있고 뭐 경제지표 이런 것들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겠는지 그런 여부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변동성이 있었던 아침 시점, 그 다음에 유지를 잘 해줬죠. 2455포인트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장중 저점은 잘 잡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점심시간 이후, 즉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 시점도 잡히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종목도 있었으면 오늘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매수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는 2490이라든지 25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더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변동성,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서 약간 애매한 구간으로 조정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유지가 되면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상승세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매우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관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급 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193억 순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도 368억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2천억 넘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매도가 나왔었죠. 자, 아침에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얘네들이 매수로 바뀌어주지 않는 이상 또는 얘네들의 매도 물량보다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매수가 더 많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를 가지고서 지수를 자꾸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르려면 더 강한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자, 그런 모양새이고 또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동향에서는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빠요. 나쁜 상황인데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중소형주, 개별주 뭐 특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성이 섞인 종목이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원래 선호했었던 종목들이 강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별로 볼 게 없죠. 지금 LG화학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낮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은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으로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역시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밑에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반응이 좀 진행되는 거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다 엮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 뭐 중대형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조금 큰 아주 특급 대형은 아니고 그냥 대형주들 이런 쪽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위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눌림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확 열려있는 그런 해방감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계속 붙잡고 끌어당기는 그런 압박감이 존재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 보셔도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이 미쳐가지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9%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LNF도 오늘 25만원까지 돌파가 됩니다. 이것도 살짝 미쳤죠 오늘.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지금 5%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인데 첨보까지도 올라오면 다시 코스닥 시총 10위권까지 또 땡겨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재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었던 종목들인데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다른 쪽은 다 10% 둥둥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조금씩 받아서 올렸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좀 관망세로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걔네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특정한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별주들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보시면 비보존 제약이 최근에 좀 밀리다가 또 다시 상한가 진입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디스플레이텍이 아침부터 상한가였어요. 그 다음에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YIK, HL 사이언스, 세로닉스 뭐 등등등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KTIS도 오늘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16%나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셀바스 AI 13%대 상승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 AI, 챗 GPT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꿈비도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꿈비가 유아용품이다 보니까 유아 관련주도 같이 올랐어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으로 어느 정도 탔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가 계속 나타나긴 있습니다만은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흐름은 일단 정책적인 포인트로 조금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책적인 포인트로 가다 보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죠. GS건설도 오늘 6.58. 근데 오늘 한일시멘트가 9.5%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 건자재 관련한 종목군들, 뭐 페인트, 철강 이런 쪽이 다 올라갔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가 밀리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플러스 기조를 다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나 대형 건설주들 모두 다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건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뭐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이 오늘 또 8% 상승인데 주주 제한이 들어간 종목들, 뭐 행동주의 펀드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번에 SM 사태와 같은 거. 그래서 주주 제한을 이렇게 받은 기업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는 약간의 그런 뭐라 할까요? 소액 주주 운동 테마라고 봐야 되나요? 주주 제한 테마. 하여튼 주주 제한을 들어간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것도 같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좋은 기업들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니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액 주주들이 뭔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라서 그런 것들은 또 당분간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죠.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쪽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약간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개인들이 확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오늘 만들어졌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줌 인터넷이 2.61% 올라온 상황인데
뭐 이제 급등주들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온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특정한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다라면 아마 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카바를 좀 쳐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도 계좌는 플러스로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오늘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락률 상위를 보게 되시면은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노진, 바이오니아 등등등이긴 한데 특징이 뭐예요? 10% 이상 떨어진 종목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변수를 많이 보이거나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와서 밑에서 다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인카금융서비스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8%잖아요. 아까 플러스 2.6이었고요. 마이너스 1.8입니다. 상승적으로 약간 우세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코스닥의 변동폭도 만만치 않은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하락 변동폭도 그렇게까지 무시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에 조금 집중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에게는 그냥 찬밥 덩어리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이런 그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다라면 계좌가 약간 좀 주춤거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등등등을 매도를 쳤고요. 고버스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고버스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밴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주들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철강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매도,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되게 재밌는 게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산업 이쪽은 매수가 들어갔는데 에코프로비엠 매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종목이 약간 과열되어 있다. 이제는 팔아야 한다. 차익 실현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근데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해칭을 좀 걸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와 2차전지 산업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을 팔아먹은 거나 뭐 더 합쳐서 뭐 에코프로 이런 걸 팔아먹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해치성 물량으로 걸었다. 근데 이제 종목 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종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쪽은 어땠을까요? 에코프로비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얘네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난리를 친 거군요.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수를 조금 집어넣게 되면서 주가를 크게 띄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도 들어온다, 힘을 보태준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더 이런 종목들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약간 테마주 쪽으로 매수가 좀 몰려있는 느낌이에요.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시장을 크게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아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될 건 없을 거예요. 자, 매수가 훨씬 많고 매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이렇게 갈라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외국인들도 시장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만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일단 우상향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담될 거 없어요.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유지하는 거죠. 잘 가고 있으면 그냥 홀딩하는 게 맞아요. 뭐 에코프로이든 또는 이제 뭐 에코프로든 LNF든 뭐 얘네들도 지금 5일선 타고도 잘 올라간다라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서 뭔가 주가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된다라면 그럴 때 차익 실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래쪽 지지선 잘 받고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면 크게 부담 가질 거 없겠습니다. 잘 유지하면서 홀딩 대열만 해주셔도 좋은 기회를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시장은 올라가지 않지만 계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마음적인 부분들이 즐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미국장이 자 휴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내일장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황에서 그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저녁 시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